자,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북중러 연대가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면요. 국내에서는 검찰을 둘러싼 거센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해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 굉장히 오래된 주제였고 여나야나 할 것 없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서 검찰을 완전히 이렇게 무력화시킨다라는 것은 지금 적절치가 않다. 왜냐하면 이건 마치 검찰 정체를 악마하는 것인데 검찰의 대다수들은 정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잘못 때문에 검찰들이 때로는 다른 곳을 본다. 권력을 본다. 왜냐하면 정의를 정말 실현해야 되는데 이건 제도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준비 단계가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찰의 수사 능력이 이걸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사 인력도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지금 검찰에게 이게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된 이후에 대한민국의 마약 사건이 너무나 비중이 늘었고요.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마약 유통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강력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찰서에 나날이 고소 건안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고소 고발을 해도 이것을 무기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결국에 국민들께 이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준비되지 않은 이런 일방적인 정치적인 검찰 개혁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사례가 공수처예요. 공수처 준비되지 않았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패스트트랙까지 태워가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때 당시 2019년에 당시 자유한국당 우리 당에서 정말로 이 패스트트랙을 반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통과됐죠. 결국에는 공수처는 1년에 200억이 넘는 예산들을 계속 사용하면서요. 그 기능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기능을 제대로 했던 것은 권력의 종노릇을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탄핵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것 빼고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만약에 어떠한 특정 기관이 특정 권력을 위한 기관이 된다라고 하면 전락한다라고 하면 이건 국민의 인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찰은 이렇게 될 우려가 없는가? 경찰 개혁 이렇게 무리한 경찰 개혁은 검찰 개혁은 이 부분도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이 검찰 개혁이 언젠가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국민에게 폐가 된다라고 하면 이 검찰 개혁은 늦추거나 막아줘야지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역시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막아야 되는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다 태웠어야 되겠습니까? 뭐 솥불 조금 뭐 바로 잡으려고 그러다가 소를 죽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 그러니까 검찰권의 분산, 그리고 검찰권의 견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민주당이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갈지 국민의 권익과 복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수사를 한다는 게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이 물론 나쁜 행동들도 좀 했습니다만 검찰권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했던 것이 실체적 진실을 그래도 경찰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잘 밝혀왔다는 것이 사실 정평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인권 보장에 있어서 예전에 우리 자유당 때 뭐 이런 거 보면 경찰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사람들 막 잡아가서 막 자유당 때뿐만 아니죠. 50 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실 반인권적인 행태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도 동조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러한 인권 보장의 측면 그리고 실체적 진실 발견의 측면 이런 것에서 검찰이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아니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사실상 망각해버리고 경찰에 모든 걸 다 준다? 이게 과연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벌어졌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제 사건의
엄청나게 증가. 이것이 실제로 벌어졌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 사건을 다 못 쳐내고 그리고 미제 사건이 많고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 지금 지난 수년간 이것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검찰권 분산 견제를 하겠다면서 또다시 같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짓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실체적 진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 하자는 겁니다. 검찰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지금 특검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그 특검이 얼마나 지금 인권 유린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오늘 국민의힘 그 정북에서 올라와서 집회를 하면서 그것을 규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검찰도 그런 행태를 하는 게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뭐 초과상관 다 태운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초과상관을 다 태울 수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권을 견제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 지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차를 두고 봐야 된다. 이게 좀 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다시 그러한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그리고 공수처의 출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 도둑놈 제대로 빨리 못 잡고 나쁜 놈 빨리 제대로 못 잡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유린될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차를 갖고 좀 조용조용하게 좀 차근차근하게 이러한 검찰권을 견제하고 분산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야지 이렇게 급속도로 가버리면 결국엔 졸속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공수처 제2탄 또 검경수사권 조정 제2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우리 사기 사건 하나 피해당해서 범죄자 못 잡아서 정말 우라통 터져서 화병 나서 죽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제발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셔야지 자기들을 위한 그런 검찰권 견제 분산 이런 조치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다.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검찰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것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미결 사건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 수사 폐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안 수사라는 게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나서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지금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부분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이 실제로 피해자라든지 그리고 고소인 고발인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사례 하나를 들면요. 7년 전에 대전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했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경찰에서는 수사를 한 다음에 불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해서 주범 1명과 그리고 공범 3명을 실제로 처벌을 했죠. 이런 사건들이 만약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들이 이렇게 수사를 완벽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수사권에 대한 수준이 올라와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면서 검찰들이 실제 수많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해 왔는데 이 기회를 상실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야당 국민의힘은 지금 보안 수사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정면 충돌했죠. 자,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돌할 이유 없는 충돌을 지금 추미애가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이게 나경원 의원이 왜 법사위의 간사가 됐는지부터 봐야 돼요. 추미애가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당 법사위뿐만이 아니라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의 굉장히 골칫거리인 겁니다. 대화 자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고위가 처음 출범한 날 회의를 하면서
첫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주제가 나왔어요. 이거 추미애가 어떤 말 자체를 아예 안 듣는다. 누군가의 의견 자체를 안 듣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과연 누가 상대할 수가 있느냐 하다가 정말로 그냥 흘러나가듯이 나온 게 나경원 의원이나 돼야 상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굉장한 결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재선 의원 정도가 하는 자리인데 나경원 의원 벌써 지금 당의 중진이자 중진 중에 중진이고 5선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에게 법사위 간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조차 너무 큰 결례인데 이걸 누가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저한테도 요 김민수 최고가 좀 설득을 해봐라. 그래서 이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도 하고 했는데 실제 저도 저녁 때쯤에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야 이거는 나경원 의원이 아니면 누가 상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의 전쟁 구도가 나자마자 이거는 사실 언론들이 주목할 거기 때문에 추미애의 이런 행포들도 어느 정도 자연 발생적으로 막아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투컷이 잡혔을 때 정치의 무관심층은 그냥 봐도 나경원 의원이 정의에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한테 불리할 게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 전에 전화를 받으셨는지 안 그래도 들었다. 내가 내 능력이 필요한 곳에 있다면 우리 당에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지라고 이제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그 법사위 간사로 들어가게 된 건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를 깨는 결정을 민주당이 한 것이다. 왜냐하면 간사는 야당 몫이에요. 네. 야당 몫이라는 것은 뭐냐면 야당에서 결정한 사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부한다? 이거 무슨 말이죠? 반대로 하면 여당에서 지금 야당의 간사를 임명하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거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있지 않은 만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물론 민주당에서 나경원이 왜 여기에 들어와? 야 이건 상대하기 머리 아픈데 첫날부터 시끄러웠죠. 시끄러워야 정상입니다. 나경원 의원이니까 그 자리에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아무리 껄끄러운 상대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기에 제한이 되는 강한 상대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야당의 간사 목까지도 여당의 임명을 받으라는 것과 똑같은데 그러면 이건 지금 민주주의 깨진 거 아닙니까? 일당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더 강력히 투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투쟁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공론화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상정이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시간을 끌다가 뭐 결국엔 되겠죠. 이게 임명권은 없다고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 행사를 한다면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간다면 결국 국민의힘이 이겨서 간사 선임에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 또 법까지 가야 하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버티다가 결국 들어줄 것 같은데 근데 쓸데없는 목리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국회를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상대 정파를 완전히 절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상대 정파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도 않고 오직 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국회를 자기들 혼자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혼자 법안 처리하고 자기들 혼자 예산 편성하고 예산 결산하고 빵맹이 두드려서 모든 걸 자기 혼자 독주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빗속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 본관 앞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저들의 저 행위가 결국엔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맬 것이다. 그렇게 오늘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성토를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저들의 저런 폭주가 결국에는 자기들한테 자해 행위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추미애 위원장도 사실 저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이게 그 6선쯤 돼서 왜 저 자리 법사위원장에 앉아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부터 형답지 못한 여당답지 못한 행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간사되는 것도 사실상 국회 관리에 맞지 않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이 오죽 저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고육지책이죠.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장면을 먼저 만드는 것은 항상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채찍을 맞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다선 의원인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하는 것은
고육지책이고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을 일부 언론이 욕하는데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방위를 갖고 국민의힘이나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발 독주를 하면 안 된다.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이라는 선고를 내리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당도 아니죠. 그때 야당이었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자제하지 못했다. 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일어났다. 그렇게 준엄하게 꾸짖었는데 그러한 헌법재판관의 울림이 아직도 모든 국민들의 귀에 생생한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여당 제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 정상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나경원 의원에게 징계를 하고 있다. 이런 징계안이 제출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초선 발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정치 깡패들에게 몽둥이로 구타당하다가요. 몽둥이 찜질당하다가 잽 한 번 뻗었다고 이 사람이 처벌받습니까? 지금 정청래 뭐라고 했습니까? 악수는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자 이거요. 지금 국회의원 107명에 대해서 사람 같지 않다라는 표현까지 쓴 거예요. 이건 지금 초선부터 5선 6선까지 있어요. 이런 사람들부터 이거 징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지금 우리에게 쏟았던 발언들을 보세요. 이게 지금 정치인의 발언인지 지도자들의 발언인지 이런 사람들의 발언은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고 나경원 의원이 지금 진짜 정치 조폭들한테 몽둥이 찜질 당하고 있다가 우리 국민의힘이 잽 한 번 날렸을 뿐인데 이거에 이렇게 발작을 해요. 네, 이거 민주당 진짜로 이거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사법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고 반시장법으로 시장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고 이러한 행태들로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조차도 파괴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 많은 국민들께서 모르고 계시다. 여기에 지금 물론 매일신문 애청자 여러분들이야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더 투쟁해야 된다. 투쟁해야지 알게 된다. 더 목소리를 내야 알게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공방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어제 정말로 한 5년 만에 우리 당원들에게 당원들도 같이 나와서 싸워주십시오라는 이 공지가 갔는데 당원들이 정말로 이 호응이 폭발적이었다. 오늘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이것은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12월 4일 이후 이런 말들을 계속 많이 해왔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혁신이 필요 없다. 적들이 총칼을 우리 목을 겨누고 있고 우리 국민들 목을 겨누고 있는데 여기에서 책상머리에서 혁신 안 짤 때냐. 투쟁이 곧 혁신이고 투쟁이 곧 살 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밖으로의 투쟁은 안에서가 아니라 밖으로의 투쟁은 장외에서 광장에서 투쟁하겠다라는 사실 약속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국회 건물 밖으로 처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전선이 저는 확대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키려는 당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이 진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겠다. 함께 힘 모아 싸우겠다라는 거 의지를 보여드릴 테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폭거를 막을 힘이 우리 국민의힘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지어진 무기는 여론뿐이 없는데 이 여론은 국회에서 우리가 테이블에서 속닥속닥 거린다라고 해서 여론을 움직일 수가 없다. 우리가 장애로 밖으로 광장으로 나아가서 외칠 때 국민들께서 쟤네 대체 왜 저렇게 싸워까지 관심을 끌어내야 정치 뉴스를 보시지 않는 많은 무당층, 중도층들이 정치 뉴스를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누가 맞는지를 평가하시고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장외에서 투쟁을 하는 첫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에 대한 강도나 범위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제에 이어서 어제 또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는 속셈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이 특검이 매우 잘못된 부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작동될 때 들어가지는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상이요. 행정부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할 때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특검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여당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특검을 진행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특검을 최대한 연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 망신 주기부터 또 수사의 무작위 확대를 통해서 지금 우리 당의 정치인들 계속 여기에 끄집어 드릴 거고요. 그럼 이거 내년 6월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탄핵의 강 건너라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는 건널 힘이 없어요. 탄핵의 강 건너서 민생의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건 민주당뿐이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100번 1000번 여기서 사과해도요. 그리고 탄핵의 강 건너자고 해도요.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해도요. 이들은 이 특검 딱 움켜쥐고 안 놔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정치보복이라는 네 글자뿐이 없어요. 그럼 민주당의 이런 정치보복성 행태를 당연히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검찰개혁 주장하는 거잖아요. 검찰개혁의 핵심이 뭔가요?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 지금 기소권이랑 수사권 분리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특검은요. 기소권과 수사권이 결합체예요. 결합체. 결합의 강도가 강화된 것. 모순 아닌가요? 자기들 지금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자라고 하면서 정작 특검을 통해서 기소와 수사권이 결합된 완전체를 더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검은요.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특검법이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입법에서 지금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수사권까지 갖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대한민국 상권 분립이 깨지는 겁니다. 권력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오늘 아침 논평에서 경고를 했는데 입법부에 이렇게 수사권까지 막 넘겨주시게 되면 아주 거슬리는 존재 정청래가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집니다. 언젠가는 이재명이 정청래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라는 부분 이재명에게 경고 팁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특검이 지금 한 38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출범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다시 더 센 특검법이 되면 또 100억여 원이 추가돼서 한 500억 정도가 3대 특검에 투여되게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요. 엄청나게 많은 검사와 수사관이 3대 특검에 차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지검에 있는 형사부 검사들도 상당 부분 차출되거나 그리고 다른 부서도 차출되기 때문에 형사부 검사들은 미제 사건 수사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제일 많은 수사가 이런 수사들이죠.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요. 이게 수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워낙 범죄자들이 많아서 이게 공소유지하는 데도 어렵기 때문에 보안 수사가 굉장히 절실한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래서 민생 사범들을 빨리 잡아서 민생을 괴롭히는 사범들을 잡아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도둑놈 잡고 사기꾼 잡아서 국민들이
경제 생활을 발뻗게 해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 역할을 안 하고 온통 특검에 사람 다 넣어가지고 특검이 도대체 하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 국무총리 뭐 영장 쳤다가 뭐 기각되고 그리고 뭐 김건희 집사 3명 영장 쳤다가 3명 모조리 다 기각되고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거 뭐 하는 거지? 저 500억씩 써가지고 저게 할 일인가?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검이 과잉이다. 이게 정말 수사가 미진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내란 같은 경우는 재판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던 겁니다. 이거 재탕 3탕 수상해서 도대체 뭘 얻겠다는 건지 저는 이것이 정말 수사 과잉이고 나라를 사법국가화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온통 의제가 이것뿐인가 과연. 지금 기업인들은 관세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기업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그 걱정이 되고 기업이 어려우니까 취업이 안 돼서 이번 8월 달에 졸업한 대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매일 그 허공만 바라보는 이런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거 특검에 이렇게 매달려서 수백억씩 쓰면서 매일 여기에만 정말 골몰하고 있어야 되는지 정말 국민들 대다수가 답답해할 겁니다. 정말 국민들과 유리된 정책 좀 그만하시고 국민 민생과 가까운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정책 좀 만드는 법안 좀 만드는 그러한 국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